안녕하세요. PT수첩 정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중에서도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도 중요하지만은 서류 전형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해야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류 작성과 면접 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면접관의 시선에서 면접관의 눈높이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하라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고 면접장에서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나를 채용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락 여부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면접관이 가지고 있죠. 서류도 철저하게 면접관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면접도 면접관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이 점 꼭 잊지 말고 서류 전형과 면접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어느 직장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작성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인 관공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이런 곳에 대한 서류 전형 시에 약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경우에는 우선 서류에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면접관들이 인사채용 담당자들입니다. 물리치료사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부서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물어봤었을 때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확 뛰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질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사관들이 내 서류를 10초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시즌이 되면은 이런 되게 인기 있는 그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초 정도의 내 이력서가 딱 눈에 띄어야 됩니다. 엄한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 까불이 동생, 나를 이끌어주는 형, 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패스가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으면 기억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선택하실 때도 재미가 없으면 바로바로 넘기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서류 심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기병원, 요양병원과 같은 재활병원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지원서를 10초만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취업 시즌이 되면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0초 안에 내 서류가 눈에 띄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용부서에서의 결정권이 셉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채용이 돼도 무방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좀 치료를 바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채용에 관한 결정권이 치료부서에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할 때 선후배, 그런 얘 어땠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 만약에 선후배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같은 거 했을 때 대문 사진, 아니 평소에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서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녔을 때 그런 선후배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실습 나갔을 때에 좀 평이 좋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채용하기 전에 누구 지인, 선배들이 있으면 미리 찾아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면접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의원의 서류 전형을 했었을 때의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덜 쓰셔도 됩니다. 서류가 크게 흠결이 없으면 되고요. 소개에 의해서 많이 그 당락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선후배 관계가 좋거나 평이 좋은 사람들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소문이 좋으면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 작성 시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사진입니다. 그럼 이력서 작성 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다? 사진입니다. 세 번째도 예, 사진입니다. 참고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1, 2, 3, 4번 중에서 어느 쪽을 우리는 시선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까? 예, 1번입니다. 그 1번에 위치하는 게 뭐죠? 예, 사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보다도 더 먼저 보여주는 게 사진입니다. 그만큼 이력서에서는 사진이 차지하는 게 부할 이상이 됩니다. 참고사진 보셨죠? 누구 이력서가 좋습니까? 볼 것도 없죠? 예. 우리가 마트 가서 사과를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 대충 집습니까? 아니면 빨갛고 빛이 광택이 나고 이쁜 거 어떤 걸 집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정말 잘 나온 사진을 하나를 택해서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잘 나온 사진 있으면은 100장 뽑아놓고 그 몇 년 동안 다 붙여도 좋습니다. 요즘같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확인할 길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사진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실물과 다르다고 불쾌할지언정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경력과 자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A와 B 중에서 어떤 게 좋아 보이십니까? 예, 볼 것도 없이 A죠? 예, 맞습니다. 사진도 잘 나왔고 경력 이력사항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B 이력서는 실제 이력서입니다. 뽑으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서류 전형이라는 것은 우선은 충실히 내용을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빈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빈 공란을 채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격 경력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년차가 무슨 큰 자격 경력 사항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실습했던 거,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 학회 활동, 아니면 알바한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든지 공란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써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쓰지 말라 하면은 서류전형 작성 시 그런 거 알바한 거 쓰지 마세요 라고 다 써 있습니다. 1년차에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 근면, 성실, 뭐 열정, 의지 이런 겁니다. 이력서가 비어있다는 거는 성실하지 않고 의지와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꼭 채우십시오. 자격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자격사항이 있겠습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소소한 글에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체 조건. 요즘은 신체 조건에 대해서 몸무게, 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걸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간혹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몸무게도 희망 몸무게를 쓰세요. 여기서 희망 몸무게는 내가 원하는 그런 몸무게가 아닌 물리치료사로서 일할 때 적정 몸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45이면은 그래도 한 55 정도 쓰시고 몸무게가 65라고 해도 55라고 쓰세요. 왜? 어차피 물어보면 안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서류 전형 냈을 때와 면접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좀 마음이 풀어져서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채용만 된다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빼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45kg였는데 50이라고 쓴 사람. 서류 전형 쓰고 나서 내가 이 병원에 붙으려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 살이 빠졌다고 하시면 되고요. 합격해서 출근할 때는 원래 얘기했던 몸무게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설마 면접장과 아니면 새로 출근했는데 체중계 갖다 놓겠습니까? 저 여태까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슨 권투 선수 UFC 합니까? 체중계가 앞에 있게? 정말 믿으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서류가 괜찮으면은 면접 때 질문이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왜? 뽑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류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면접 때 독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서류가 중요합니다. 기타 취미와 특기란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기하고 취미라는 것은 남들이 하는 거, 난 영화 할 거 없으니까 TV 보는 게 여러분 특기일 수는 없잖아요. 영화라 간다 하면은 좋아하는 장르, 배우, 그런 감독 정도 있으면 좋고요. 음악이라 간다 하면 음악도 좋아하는 음악, 장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덕후같이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면접관이라고 하면은 취미와 특기가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없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면접관과 특기와 취미가 일치하게 되면은 질문도 아는 거를 자꾸 물어봐요. 모르는 질문을 물어봤을 때 내가 당황하게 되지, 아는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재밌거든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고 뭐 하루에 몇십 킬로씩 가요. 그러면 자전거를 어디 가봤습니까? 면접관이 나도 거기 가봤는데. 남들이 다 쓰는 취미와 특기는 조금 더 여러분 신중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경청하기. 무슨 인간 빅스비예요. 무슨 경청하기가 특기와 취미입니까? 아니면 이걸 물어봤었을 때에 면접관이 내가 줄줄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미와 특기는 신선하고 관심이 가는 게 좋고요. 그걸로 인해서 대화의 거리가 이어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의 내용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관의 시선에서 작성해라. 두 번째, 공란은 무조건 채워라. 세 번째, 사진은 부모님도 못 알아볼 예쁜 사진으로 넣어라 입니다. 서류를 가지고서 여러분 당락의 여부도 결정되지만은 서류의 내용을 가지고 면접장에서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독한 질문을 받을 것인지 부드러운 질문을 받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서류 작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